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구스TV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악의적 공소 제기라며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된 김용전 부원장 등의 11차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동규에게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김용전 부원장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일체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만배 등 핵심 세력들의 녹취록에서 김용이란 이름은 언급조차 없다며 유동규의 주장만을 근거로 한 검찰의 악의적인 공소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유동규는 수수자에서 공여자로 둔갑을 시켜 불기소했다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또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어서 개발사업에 관련한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유동규에게 청탁을 해야 말이 되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끼워넣기 프레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김용전 부원장의 이름은 피고인과 정진상,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는 녹취록에도 등장을 하고 다음날 남욱과 통화하는 녹취록에서도 등장한다며 언급이 없다는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진 조사에서 검찰은 김용전 부원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다수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용과 정진상이 뇌물 공여 대상으로 정확히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 당시 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 유동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며 검찰에게 주장을 보완할 것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한 조병구 판사의 검찰에 대한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검찰 측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현재까지 없다라는 뜻입니다. 갈수록 유동규의 거짓 진술에 조병구 판사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특히나 조병구 판사는 앞서서 김용과 정진상을 보석 석방으로 풀어준 만큼 일각에서는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용 재판을 보면은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의 뚜렷한 증거나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 재판 때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온다고 하니 또 어떤 소설을 쓸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박성중 의원이 금융위원장에게 검찰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간 정보에 대해 지적을 하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질의가 그나마 가장 사이다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 인물이 박영수예요. 박영수 전 특검 금융위원장 잘 아세요? 가짜 수산업자하고 50억 클럽 수사 대상에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 라덕현 대표가 운영하는 골프 아카데미 법률 자문을 얻어요. 법률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보호막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영수 특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하는 데서 투자 역할을 하는데 검사장급이라든가 법원장급 법조계 인사들도 다수가 라덕현 대표의 돈에 투자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추정해 보면 제보자가 아까 우리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보자가요. 저도 방송국에 있었는데 제보자가 금융위원회만 제보합니까? 제보자는 완전히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이 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냐 얘기 들어보니까 라덕현하고 설계를 같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겼고 라덕현이가 자신을 무시하니까 방송사에게 제보했고 검찰에 제보했고 금융위에 제보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제보자가 한쪽에만 제보하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아세요? 금융위원장님? 이거 아까 뭐 방송사를 통해서 했다는데 시점이 아마 비슷한 시점에서 제보가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SG증권발 주가 조작을 이 설계한 인물이 이렇게 제보를 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김웅 당국의 수사가 임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 정보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빨리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어디서 흘러나왔겠습니까? 검찰이나
금융당국이나 지검이나 법조계에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금융위원회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수와 전주와 배우의 역할이 있는 건데 이 선수들의 역할에 보호막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금융당국의 당사자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마지막에 조사하는 것을 미리 정보를 전해준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사당국이 조사하겠다. 이것도 알려줘서 갑자기 이거 조사가 들어가니까 매매를 급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몇천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조. 그래서 이 SG 금융증권의 주가 조작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냐면 단군 이래 최대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조사를 들어가야 됩니다.